안녕하십니까. 모델라인 의원 김현승 원장입니다. 지방 흡입 저한테 해보신 분 손! 생각보다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받으신 약 10,000분 정도의 환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 흡입하고 나서 힘들고 안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항상 그래요. 모든 수술은 수술 후에 어떤 과정과 결과물을 얻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방흡입 수술이 끝난 후에는 역시 음식을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피하지방층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고르게 잘 깎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세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다시 돼서 내 살처럼 돼야 되는데 신께서 주신 시간이 보통 짧게는 8주, 길게는 12주, 또 어떤 분들은 15주 이상을 또 주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10주에서 12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흡입 후에 이 지방 세포들과 그런 주위의 상관관계들이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그 사이에 생기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저염식, 단 거를 피하며 사우나는 반대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짠 음식은 보통 짜게 먹으면요 물을 더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물이 생각보다 지방층이라든지 또 수술한 층에 가면은 약간 더 붓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부종을 피하려면요 처음에는 약간 짠 음식은 저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단 음식은요 항상 살쪄요. 네, 역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단 음식은 항상 살찝니다. 적절한 운동은 항상 중요한데 어디까지가 적절하냐? 평상시에 1시간 이상 운동하신 분은 그 1시간이 적정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적절한 운동이 언제냐? 그냥 30분 걸으세요. 걸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물론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고 당장 너무 걸으면 더 또 부을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 지방흡입 하신 분들만 열흘 또는 2주 후부터 30분 이상 걸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하고 3일 후부터 걸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나는요 우리 몸에 열을 계속 전달해 주는데 열은 항상 부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걸어가다가 발목이 이렇게 접질러지고 그래서 발목에 약간 염좌, 부종이 생기는 사례들이 많죠. 그랬을 때 처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 차가운 아이스를 대랍니다. 시원하게 해서 부종을 빼야 되는데 뜨겁게 열이 올라오는 사우나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종을 더 심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약 2달간의 사우나는 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흡입은 속에 지방을 긁어내고 안에 상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에서 저희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여기 표피층에 진피가 드러날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상처가 생길 수가 있죠. 그것과 속에서 생긴 상처는 같습니다. 또는 약간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고쳐주기 위한 물질이 저희 몸 안에 생각보다 무한하게도 있고 유한하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매일 생성되지만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입니다. 길게 보면은 무한하지만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유한하기 때문에 다치고 나서 걔네들을 고치러 그 물질이 달려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속에서 밖에 있는 찰과상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되는 기간들이 중요한데 처음에 급성기로 2주에서 3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주에서 약 한 3개월까지 걸리는 2가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주간에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사실 감염이에요. 밖에서
수술할 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밖에 있는 이 표재성 균하고 안에 있는 심층에 있는 균이 거의 없는 지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묻어갔을 때 많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일주일간 먹는 약을 드리는데 그 안에는 예방적 항생제가 들어있어서 안에 침범한 것도 웬만하면 다 없앨 수는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소독을 잘하는 거예요. 특히 수술 전에요. 그래서 소독을 만약에 팔을 한다 그러면 저는 팔 여기 끝부터 여기 배꼽까지 소독을 무조건 완벽하게 하고 깨끗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위험성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어떤 일이 혹시라도 벌어지면 곧바로 문의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 병원 또는 저희 병원 관계자 또는 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거는 멍하고 붓기예요.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멍은 피가 고이는 곳이 일단 멍입니다. 특히 지방층에 피가 고이면 멍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그런 혈액들이 안에 돌아다닐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을 지방흡입하고 누우셨어요. 그러면은 손을 만약에 이렇게 위로 하고 주무신다면은 위쪽은 약간 멍이 좀 덜 들 것 같고 생각보다 아래쪽이 덜 들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사례가 많지만 실제로는 또 여러 곳에 생기는 분들도 봅니다.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누워 계시지는 않기 때문일 거예요. 사료가 되고요. 멍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치다. 그리고 멍을 이제 빨리 흡수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특히 비타민 K가 들어간 연고 또는 크림이 있어서 멍크림이라고 소위 부르는 것들인데, 비타민 K 그리고 어떤 붓기를 빼는 어떤 것들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은 2배에서 3배 이상 빨리 사라집니다. 제가 보는 멍의 시간은 보통 2주인데 제품을 잘 바르신 분들이 일주일 만에 나은 것도 목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종을 없애는 방법인데, 부종은 처음에 없애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쓸 때도 있고 주사제가 있어요. 무기질로 종합된 주사들이 멍붓기, 특히 부종을 없애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희 제품 안에는 어떤 붓기 속 주사라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약간 개인적인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짠 음식을 피할 것, 저녁 이후로 물을 많이 드시지 않을 것, 그런 것들이 몸에 있는 부종이 쌓이는 것을 좀 막아주게 됩니다. 저는 부종을 뺀다 그래서 이뇨제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것들은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뇨제는 몸에 있는 물을 소변에 모아서 이걸 빨리 배출할 수 있는 약인데, 그거는 처음에는 효과적일지라도 나중에 이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소변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물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어떤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신장 쪽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콩팥에는 결국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짠 음식을 피할 것, 물을 좀 줄일 것, 열심히 좀 마사지를 해줄 것, 시원하게 해줄 것, 이런 것들이 부종을 빼는 데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은 바이오본드가 생기고 그것들을 풀어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지방층을 많이 뽑을수록 바이오본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다 풀리게 됐을 때 결과는 사실 지방을 저는 많이 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이론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바이오본드가 생긴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뭐 고주파면 고주파, 그런 어떤 스웨디시 마사지도 좋고 어떤 림프 마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바이오본드도 또는 그런 그 다음에 생기는 부종도 풀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3개월 후에 100점이 되는 분들의 비율은 20% 정도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 평균 4개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떤 이런 수술 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있으시면 문의를 하셔도 좋지만, 지금 이걸 보신다면은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또 맞춰서
다른 설명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흡입하는 모델라인 의원의 원장 김현승이었습니다. 지방흡입을 팍팍 없애는 김현승입니다.